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환경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삼중 수소가 하한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나라 전문가도 일본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1박 2일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책임이 있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포항 죽도시장에서 주차타워를 내려가던 1톤 화물차가 안전난간을 뚫고 상가 위로 추락해 상인과 관광객 등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청주에서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한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의 사망을 러시아 당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비정규군 민간단체에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바그너 그룹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 많은 곳은 내일까지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 환경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바닷물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삼중수소가 하한치를 밑돌아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전문가 3명을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일본 환경성의 후쿠시마 오염수 주변 바닷물 첫 조사 결과 공지문입니다.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원전 40km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리터당 7에서 8 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환경성은 앞으로도 주 1회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수산청에 이어 환경성까지 영향 없음 결과를 내놓으면서 안전성 논란을 일단락시키는 분위기입니다. 放出停止判断レベルである1リットルあたり700ベクレル、そして調査レベルとしております1リットルあたり350ベクレル、こちらもいずれもいずれの値以下にな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を確認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로 가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리 측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를 2주에 한 번 파견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앞서 보신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처럼 오염수의 과학적, 객관적 수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안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시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규원 기자가 방사능 검사 기지와 일본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인 오나하마항 어시장 경매장입니다. 새벽에 잡힌 수산물들이 진열돼 있고 즉석해서 어민들의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매가 끝났다고 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산물들은 종류별로 분류된 뒤 어시장 옆에 위치한 세슘 검사센터로 옮겨져 방사능 수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어시장 인근에 위치한 세슘 검사기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일 조업한 수산물들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 뒤 기준치에 합격한 상품만 시장으로 출하합니다. 이 검사기지에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치가 킬로그램당 50베크렐을 넘으면 상품을 내놓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의 안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정밀 검사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도쿄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ないって言ったら嘘になりますけどね、やっぱりね、いろいろ気にはなさって、私らもね、昨日今日来て、でここがね、海鮮のね丼が有名って言うんで、
変なことはしないとは思いますよ。あの水を飲めって言ったら飲めないですけど、魚を食わないっていうのはないと思います。汚染水が薄められてね、基準までに、国際的なあれも検査も受けてやってるんで、そこのところはね、やっぱり信用して応援したいっていうかね。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염수 방류에 따라 해외 관광객과 수산물 소비가 줄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큽니다. 다만 철저한 오염수 측정과 방사능 검사가 진행되면 불안 심리는 조금씩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4명이 직접 후쿠시마로 건너가 현지 방류 규탄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정치로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일본 사회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개최한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 익숙한 한국 국회의원들 모습이 보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을 철회하라는 일본어 피켓을 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양의원형,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의원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가하는 범죄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방류를 비판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그리고 런던 협약 위반에 대해선 IMO 총회 대응 등 국제법상의 모든 조치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굳건히 연대해서 우리의 바다를 지킵시다. 야당 의원들은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현지 법조인 등과 간담회도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염수 방류 전 현지 시찰을 한다며 쇼를 한 데 이어 또다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번 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5번째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길거리에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음은 물론 괴담과 선전선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여야 대치가 깊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 안심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주 구내식당 점심으로 고등어구이 등 우리 수산물 메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중국에선 시민들의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지역 번호로 무분별한 항의 전화를 거는가 하면 중국 내 일본인 학교에 돌이나 달걀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SNS에서는 최근 후쿠시마현에 전화를 걸어 오염수 방류를 항의하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관공서와 음식점 등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 음식점에 중국 국가번호인 86으로 40통에서 50통의 전화가 걸려오거나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담긴 전화도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하며 늘어났던 일본 단체 여행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일식당도 일본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일본산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걸고 유럽산 해산물이나 민물 양식 재료로 대체하는 겁니다. 饭店用的东西都跟日本这个核污水无关，本身我们用的很多东西都跟日本也无关。 중국 내에선 테러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칭다오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돌이 던져지고 장쑤성 수저우 일본인 학교에 달걀이 던져지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커지다 보니 급기야 주중 일본 대사관은 밖에서 큰 소리로 일본어를 하지 말라고 연일 공지하고 있습니다. 중일 정상회담 사전 작업을 위해 오늘부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일본 공명당 대표도 일정을 미뤘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진행한 첫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가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수준에 대한 신속 분석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가 모두 세계보건기구 WHO의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오염수 방류 하루 뒤인 지난 25일
우리나라 세계 해역 15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를 진행했고 남동 해역 5개 지점의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1박 2일로 워크숍을 갖습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워크숍을 갖는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제,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해당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상임위별로 정기국회 세부 전략도 짤 예정인데 집권 여당인 만큼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석합니다. 지난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또 토론을 통해서 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이러한 방안도 자유스럽게. 강원도 원주에서 모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채움 입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안과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정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첫날 진행되는 80분간의 비공개 자유토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의원제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대표의 취임 1주년입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월 사퇴서를 일축한 이 대표가 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언급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 추가 감사에 나섭니다. 이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이던 장하성 씨의 동생이 운영했던 펀드입니다. 금감원이 문재인 정권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엔 장하성 전 청와대 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영한 디스커버리 펀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수익 안정적 투자처라고 속여 2,5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펀드로 금감원이 다음 달 전면적인 추가 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전 정권 실세의 동생과 국책은행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후폭풍을 낳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앞서 라인펀드의 특혜 환매 의혹을 발표한 금감원과 대상자로 거론된 민주당 김상의 의원의 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자신에게 사과했다는 것을 금감원이 부인하자 거듭 이 원장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을 금감원장에 앉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까? 금감원을 이용한 권력 남용이자 짜맞추기식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입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취임 초부터 검경과 함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파헤치고 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의 부인에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터라 금융사와 정치권 모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독립운동가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념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입당 전력 때문인데요. 관련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경력을 이유로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이종찬 광복회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게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충고한다고까지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항일 독립전쟁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하려는 건 오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철진한 색깔론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정치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우리 군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처사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역사적 평가에 대한 정상화 작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거동도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서는 법률상 최고 수준인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공사 중이던 지하주차장 1, 2층이 무너진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둥 30여 곳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 없이 기둥이 천장을 바로 받치는 무량판 구조에선 기둥 주변에 철근을 감아주는 보강 작업이 중요한데 이를 빼먹어 붕괴로까지 이어지며 무량판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2달에 걸친 조사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단보강근의 미설치입니다. 근데 전단보강이 누락됐으니까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의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안전을 저버리고 또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타격이 불가피한 GS건설은 사과와 함께 행정 제재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거쳐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과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고 발주처인 LH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예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대체로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 지리산 부근으로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 지역에도 30에서 80, 그 밖의 지역으로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더위는 쉬어갑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22.3도, 부산이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이 30도, 창원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연 뒤 이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 최근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엽니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만 변호사 사무실을 3번 압수수색했고 해당 변호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서울시가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가처분 신문이 오늘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8월 개본 예정이었던 다큐멘터리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실드 2부 일정이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올해 을지 프리덤실드에서 미군 측은 우주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 유엔사 회원국이 훈련에 참가하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어시장에서 1톤 트럭이 주차장 건물에 난간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만취한 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천장 잔해 위에 1톤 트럭이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트럭 위로 올라간 구급대원들은 찌그러진 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갇힌 사람을 꺼내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시장 주차타워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던 트럭 한 대가 난간을 뚫고 1층 상가로 추락했습니다. 5층 건물에 4층에서 추락해가지고 12명 이송했습니다. 상인과 관광객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60대 여성은 머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구조를 받는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해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는 한편 트럭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들이 한 남성을 제압해 바닥에 눕히고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40대 남성 B씨는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산 뒤 포장을 뜯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자해하기 위해 흉기를 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B씨가 흉기를 구매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그제 저녁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8점의 흉기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된 것으로 가족과 금전적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남성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허공에 대고 팔을 휘두릅니다. 남성의 손엔 커다란 흉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꺼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섯 병을 더 먹게 돼서 먹고 나서는 문을 잡고 안 닫으니까 약간 느낌이 쌓여서 나가자마자 제가 문을 닫았어요. 그만 문제도 됐다. 집안 문제하고 직장 문제에 좀 얽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찰과 남성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한때 일대 골목을 통제하고 특공대까지 배치했습니다. 2시간여 대치 속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누구를 불러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고성을 지르면서. 영화 찍는 데다가 처음에 진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동네에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는데 현장에선 흉기 8점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다량의 흉기는 남성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적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은 남성에 대해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지난 5월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재판부에 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처음 반성문을 제출할 때는 판사가 읽어볼까 의심된다고 했는데 왜 잇따라 반성문을 썼을까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정유정이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온라인 과외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7일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판사가 읽어보는지 의심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며 써낼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써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성문에 혹시 어떤 내용을 좀 담았습니까? 이후 정유정은 최근 한 달여 동안 5차례나 반성문을 더 제출했습니다. 정유정의 이런 행동은 인정 욕구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정유정이라는 사람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매우 절실히 원하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이게 충족되지 않은 게 부적응의 이유가 사실 됐거든요.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정유정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 사이 즉시 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를 함께 받은 학생은 선 전학, 후 징계 원칙에 따라 먼저 전학을 간 뒤에 함께 부여된 징계 조치를 이행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박 전 단장이 소환 조사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오늘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재소집과 함께 조사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그라글입니다. 배우 이재훈과 박은빈이 오는 10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나섭니다. 두 사람은 다수의 작품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해 호평을 받아왔는데요. 이재훈 씨는 영화 건축학개론, 드라마 시그널, 모범택시 등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고 박은빈 씨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국제 에미상을 수상한 연모, 그리고 흥행 신드롬을 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최고의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비밀의 문에서 이미 부부로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찰떡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찬성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26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UFC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요. 상대는 전 챔피언이자 랭킹 1위 맥스 할로웨이. 경기 결과는 3라운드 KO 패였습니다. 정찬성은 다음 날 SNS에 밝은 표정의 사진과 함께 모든 걸 이루진 못했지만 충분히 이룰 만큼 이뤘고 더 바라는 건 욕심 같아 멈추려고 한다. 내가 해온 것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은퇴 심경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UFC 선수들은 정찬성의 은퇴 소식에 아쉬움과 경의를 표했는데요. 특히 할로웨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찬성의 마지막 상대가 돼 영광이라고 전했고 추성훈 선수는 경기장을 찾은 사진과 함께 나에게 영원한 히어로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 범죄인 식별 사진을 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틀 만에 710만 달러, 94억 원이 넘는 정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서 이 머그샷을 찍었는데요. 트럼프 선거 캠프는 머그샷 공개 직후 온라인을 통해 해당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와 머그잔 등 머그샷 굿즈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티셔츠에는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다는데요. 한편 사진을 관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TV에서 봤다, 잘생겼더라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그라글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전역에선 인종 혐오에서 비롯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60주년을 기념하는 날 흑인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 물건을 싸게 파는 $1 잡화점에 백인 남성이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흑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인 20대 백인 남성 한 명은 범행 후 매장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당시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고 총기에는 나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범행 직전에는 가족과 언론, 사법당국을 상대로 흑인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한 성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t 1:18 p.m., he texted his father and told his father to check his computer. At 1:53 p.m., the shooter's family members called the Clay County Sheriff's Office. By that time, he had already began shooting in Jacksonville. 총격이 발생한 날은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나에겐 꿈이 있다는 명연설로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한 날이었습니다. 흑인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없어지기를 소망했지만 60년이 지난 그날 비극이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Years ago, my grandfather delivered his dream, his message, and that was a call to action. And 60 years later, the dream still has not been fulfilled. 보스턴에서도 카니발 행진 도중 총격으로 최소 7명이 부상했고 오클라호마 한 고등학교에서는 축구 경기 도중 총격 사건으로 16세 소년이 숨지는 등 주말 총격 사건도 반복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수습한 시신 10구와 탑승자 명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비행기의 추락 원인에 대해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의문의 추락 사고를 당한 바그너 그룹 전용기에서 시신 10구와 비행 기록 장치 등을 수습했던 러시아 당국.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시신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프리고진이 사망한 것이 맞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По их результатам личности всех 10 погибших установлены. Он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списку, заявленному в полетном листе. 모스크바 서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트베리 지역에선 지난 23일 바그너 그룹 전용기가 추락하며 프리고진을 포함한 탑승자 10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사망을 위장했을 것이란 음모론 등이 제기됐지만 러시아 당국이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다만 당국이 비행기 추락 원인은 밝히지 않으면서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암살한 것이라는 배후설 등은 끊임없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특별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모든 이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는데 사실상 바그너 그룹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용병을 러시아군에 흡수하거나 정부 인사를 프리고진 자리에 앉히면서 통제권을 강화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무려 바이킹 시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아내 업기 대회. 이번엔 헝가리에서 열렸습니다. 흙탕물에 넘어져도 벌떡. 다 큰 아내가 새 털보다 가볍다는 남편들 만나보시죠. 장애물을 헤치고 힘차게 질주하는 남성들. 하나같이 어깨에 누군가를 들쳐업은 채인데요. 무려 바이킹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의 아내 업고 달리기입니다. 1930년대 핀란드에서 정식으로 자리 잡은 이 이색 경주는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헝가리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15쌍의 부부가 참가해 우승을 다퉜습니다. 우승의 영광은 리투아니아에서 온 부부가 차지했는데요. 완벽히 보조를 맞춰준 아내에게 공을 돌린 남편. 경기 전후 꼭 입을 맞춘다는 사랑의 힘이 우승 비결 아니었을까요? 집 나간 반려동물을 그리는 모든 주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5년에 실종됐던 검은 고양이 피에르. 무려 8년 만에 다시 집사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고양이 한 마리. 조심스럽게 주인에게 머리를 비벼보는데요. 무려 8년 전에 실종됐다 돌아온 고양이 피에르입니다. 기약 없는 이별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주인. 그간 계속해서 피에르를 찾아다녔다는데요. 8년 만에 마침내 녀석과 기적처럼 재회하게 된 겁니다. 길에서 지내는 동안 몸도 많이 상하고 집사와의 사이도 다소 어색해졌는데요.
그간 멀어져 버린 마음의 거리를 좁히느라 노력하고 있다는 주인. 다시 찾은 행복, 집사도 피에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누리길 바랍니다. 유독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곳. 한밤중에 도심 한복판에서 수영대회가 열렸다는데요. 물 위에 둥둥 뜬 형형색색의 조명, 꼭 우리 연등 행사 같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캄캄한 밤, 수로 위를 둥둥 떠다니는 색색의 부표들. 등불 축제 아니고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야간 수영대회 현장입니다. 대회라고는 하지만 느긋하게 헤엄치며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감상하는 참가자들인데요. 북유럽에서도 가장 깨끗한 수역을 자랑하는 코펜하겐의 항구.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항구에서부터 시내 중심을 지나는 2km의 코스. 구조 요원들 덕에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다고요. 도시의 밤바람을 만끽하는 낭만적인 수영대회. 한 번쯤 함께 해보고 싶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5차례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총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도 다시 꿈틀대면서 올 4분기에 또 전기요금이 오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모두 5차례 40%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작년이 41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1만 원 조금 넘었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한전의 재무 구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의 상반기 총 부채는 201조 4천억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 196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 3분기에는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대하고 있는데 전력 구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158.2원으로 6월 129.8원이던 단가가 한 달 만에 약 21% 올랐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 도매가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4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한전의 자체 쇄신책을 주문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국민 저항이 크고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요즘 졸업하기가 두렵다는 대학생들 많습니다. 학점을 잘 받아도 스펙을 잘 쌓아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곧 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취업문 넓어질까요?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지 않았지만 빈 강의실이나 교내 카페를 찾아 공부하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채용문을 뚫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욕심 많죠. 좋은 데 들어가고 싶고 남들도 다 열심히 해서 자기 가치를 다 점점 높이니까 스펙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회사들은 좀 인턴이나 경력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취업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고학력자라서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청년층 인구 중 126만 명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10.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합니다. 전반적인 채용문은 예년보다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용 규모가 확정된 3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 중 세 자릿수 채용을 계획한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가 불황이고 교육이 축소되면서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들도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주는 것이. 고용시장에 짙게 드리워진 경기 침체 공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얼굴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3,800만 원과 130만 원,
바로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무려 29배 차이까지 벌어지는데 천차만별이란 표현이 어울리겠죠. 하지만 비싸다고 해서 양질의 산후조리라는 공식이 반드시 성립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유명 연예인도 거쳐간 곳으로 산후 체형 관리와 산모 개인 정원, 개인별 맞춤 식단 등 고급화를 내세웁니다. 2주간 이용요금이 특실 기준 3,8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입니다. 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식단들이에요, 약간은. 그러니까 기름지지 않고 굉장히 웰빙스럽다고 해야 되나? 또 다른 산후조리원은 2주간 특실 이용료가 2,500만 원인데 상위 5개 산후조리원 가운데 4곳이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싼 산후조리원과 저렴한 곳의 가격 차이는 29배까지 나타났습니다. 값비싼 산후조리원이라고 반드시 양질의 산후조리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됨을 도우며 출산으로 인한 감정 변화 지지, 신생아의 수유 및 목욕 등의 육아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가의 산후조리원보다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안세영이 한국 배드민턴 단식 사상 처음으로 세계 개인 선수권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로열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세계 6위 카롤리나 마린을 2대 0으로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한국 선수가 세계 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한 건 안세영이 처음입니다. 한국 단식은 46년간 준우승 2차례, 3위 9차례에 그쳤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수요일이면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 지리산 부근으로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 지역에도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갑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1.7도, 부산은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와 창원이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남해 먼바다에는 9호 태풍 사울라와 10호 태풍 담레이가 북상 중입니다. 주 후반 들어서는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습도가 높아져서 집안 곳곳이 눅눅해지곤 합니다. 특히 싱크대나 화장실은 물 사용이 잦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곰팡이까지 생기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벽이나 타일에 묻은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환풍기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굵은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용기에 담아서 집안 곳곳에 놔두시면 좋고요. 이외에도 신문지를 옷과 옷 사이에 끼워 넣거나 비에 젖은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탈취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